자,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js와 p5.js 같이 사용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는 거에 앞서서 미리 만들어봤던 코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본 게 있고요. 기존의 메타에서 보던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타.js랑 p5랑 섞어서, 그래서 그림은 p5에서 지고 있고 물리적인 렌더링이나 이런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메타.js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레코딩 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만 파놓은 상태고요. 느낌표 치고 엔터 쳐서 KO, 그 다음에 recording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h1 이렇게 넣어서 recording 1 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들어갔을 때 잘 보이는지 확인을 합시다. 네, 잘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면 일단은 메타.js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dn meta.js 이렇게 검색했을 때 cdn.js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meta.js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cdn.js에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전은 0.20.0이 가장 최신이고요. 특별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밑으로 스크립트라고 한 다음에 src 여기다가 이 코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코드, 작성할 코드는 스크립트의 src에 sketch의 main.js, 그 다음 뒤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differ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혹시나 바디 안쪽에 있는 내용을 읽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 코드를 지연 실행시켜서 헤드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작성된 뒤에 그 다음에 실행되게 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기 써져 있으면 여기서 실행이 돼 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바디가 아직 작성되기 전이니까 바디에 있는 내용을 읽어올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이 differ, 지연해서 실행해라 라고 하는 요걸 넣어주면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main.js 이렇게 들어가 봐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넣을 거냐. 일단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진행상 메타.js 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 더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뭐 또 가지고 올 거냐면은 그 p5.js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p5.js cdn 이렇게 치면은 cdn에서 p5.js 마찬가지로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버전은 2.0 버전 말고 1.1, 1.10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게 이게 있는데 이거 사실 경우에 따라서 2.0 써도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불안해서 일단은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스크립트 src 해서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main.js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을 거냐면은 meta.js를 위한 내용을 작성을 할 게 아니라 프로세싱 p5.js를 위한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하겠습니다. 펑션 셋업이랑 그 다음에 펑션 draw 가지고 오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draw 부분에는 백그라운드를 제로로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셋업 자리에는 create canvas 800에 600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타 쳤죠?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이전에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p5.js 두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가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서 샵 canvas container 이렇게 하면은 id가 canvas container인 div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canvas container를 세이브하고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죠. canvas container document.get
element by id로 가지고 와주고 여기다가 이제 canvas container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const can renderer를 이렇게 만들고 렌더러한테 parent를 캔버스 컨테이너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fill no stroke에 fill red 그래서 circle 그래서 width 분의 2 height 분의 2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집어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터에 하나의 예제를 하나 가지고 볼게요. meta.js 가서 여러 이그젬플들이 있을 건데 여기 보면 데모 중에서 믹스드 쉐이프 이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코드 있고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이제 빼야 될 내용 빼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빼서 자, 일단 어떤 내용을 빼야 됐었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접어서 이 밖에 있는 내용을 먼저 빼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 부분 포를 떠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이 부분도 포를 떠내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return 부분을 싹 다 삭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렌더 룩겟 부분도 삭제를 할게요. 렌더 룩겟 부분부터 이제 삭제를 할 건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은요 제거해야 될 이 부분들을 제거하고 세이브 해보면은 아래에도 meta.js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작동도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통합을 하려고 지금 이제 생각 중인 거예요. 이 두 개를 어떻게든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두 개가 사이즈가 똑같은 거는 그냥 공교로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제가 800에 600으로 이 친구를 만들었는데 제가 뭐 한 400에 600으로 만들면 아마 사이즈가 다를 거예요. 그냥 공교롭게도 이거 디폴트 값이 800에 600이어서 그래요. 이 친구의 디폴트 값이. 자, 그러면은 일단 고칠 것들을 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Alt 키 누르고, 그러니까 옵션 키 누르고 이 친구들을 쭉 다 고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서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해서 이 친구들을 잘라낼 거고요. 이걸 싹 다 삭제한 다음에 const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다 뒤에 쉼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쉼표 넣어주고 사실 끝에 거는 쉼표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다 matter라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에 create engine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var engine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const engine으로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create renderer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우리는 이 부분을 안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렌더러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렌더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렌더랑 관련된 부분을 제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create renderer에 해당한 이 부분을 과감히 삭제를 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render.run도 당연히 삭제를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reate runner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겠습니다. const로만 바꾸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두 개가 다 터져버리죠. 두 개가 다 터진 이유는 아래쪽에 아직 약간 잠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var stack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const stack으로 바꾸고 여기 var side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이따가 좀 바꿀 게 많아서 일단은 const stack으로만 해놓고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composite add world stack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둘 거고 composite add 이것도 그대로 둘 겁니다.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add 마우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마우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var 마우스는 mouse.create render canva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렌더러에 있는 캔버스, 이게 아마 그 실제 캔버스 개체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도큐멘트에 가서 보면은 HTML 요소를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렌더를 없애버렸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잠시간 이 부분을 각주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렌더.마우스는 마우스 이 부분을 제거를 해버릴 거고요. 여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렌더.lookat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써먹을 수가 없죠. 렌더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네, 이제 이렇게 윗부분은 작동을 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일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쭉 가지고 왔는데 const, engine, render, runner, composite, common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예제들 대부분을 보시면은 꼭 필요했던 게 engine, render, runner, 그 다음에 아마 bodies 정도는 꼭 필요했을 거예요. 컴포지트도 꼭 필요하죠. 컴포지트는 필요하고, 필수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 항상 거의 필수적으로 쓰던 게 요 5개였습니다. 엔진은 말 그대로 분리 이제 엔진 심유를 돌리는 그 파트고, 렌더는 그림 그리는 부분인 거고, 러너는 이제 시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컴포지트는 공간하고 관련된 부분이었고, 바디스는 물체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렌더를 과감히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렌더를 빼버렸고요. 렌더랑 관련됐던 모든 부분을 다 없애버렸었어요. 지금 그 와중에 지금 마우스 컨스트레인트 만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더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이제 나중에 코드를 바꿀 거라서 이 부분을 이제 남겨놨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P5JS랑 좀 통합을 하는 과정을 좀 진지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 스크린을 이렇게 크게 해서 양쪽을 보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자, 이제 이쪽이 왼쪽이 이제 기본 코드, 가운데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엔진, 러너, 컴포지트 뭐 이렇게 불러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그대로 여기다 바깥에다가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진 만드는 이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을부터는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내용을 넣어 버릴 겁니다. 근데 내용을 넣을 때 여기가 const engine인 상태 이 부분을, 이거를 나중에 또 쓸 일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드로우나 다른 부분에서 또 쓸 일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let engine으로 남겨놓고 이 부분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오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닐 거라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여기다 가지고 와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한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create runner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그냥 그대로 복사 잘라내기 해가지고 가지고 와버릴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계속 연속된 거니까 이렇게 붙여버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ody를 추가하는 부분의 코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바꿀 거냐면 let 스택으로 바꿀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처리를 해놓고 요거는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여러분 보시기 되게 헷갈려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 접혀 있었고요. 네, 접혀 있던 거에 이만큼이요. 여기 12번부터 여기 아래쪽으로 이제 쭉 긴 이 부분 그냥 렛으로 바꾼 상태를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할 거고, 위쪽으로 좀 가보면 여기 let 스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스택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 부분은 깔끔하게 지워서 스택이라고 하는 변수는 남겨놓고 변수의 선언 부분만 남겨놓고 실제로 변수를 할당하는 부분은 여기 우리 그 펑션 셋업 안쪽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add composite add 해가지고 월드의 이 부분에 벽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let wals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변수 따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잘라내게 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array를 잘라내기 해서 walls 이렇게 해놓고 wals는
네, 이렇게 벽 만드는 거랑 관련된 부분은 코드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코드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초반에 이 메터로부터 이 각각의 모듈들 끌어오는 부분,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변수, 월이라고 하는 변수 꺼내놓고, 요거는 이따가 처리할 거니까 여기다 일단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나머지는 캔버스 컨테이너 이제 끌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엔진, 러너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택, 여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개의 박스들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 와르르 맨션의 여러 가지 도형들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보시면은 그 지금 10개에 5, 가로로 10개, 세로로 5, 이거 세로 고침이를 따다다닥 해보면 가로로 10, 세로로 5에 해당하는 이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구문이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 그거를 실제 월드에 추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거 벽 세우는 부분, 실제로 월드에 추가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추가하는 거를 다 한 다음에 러너를 실행하는 게, 시간이 돌아가게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좀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만들고 스택, 뭐 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코드를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 스택에 보면은 컴포지트 스택 해가지고 20에 20, 10에 5, 그러니까 20에 20 지점부터 가로로 10개, 세로로 5개, 그 다음에 각각의 사이는 0에 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다고, 펑션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화살표 함수를 좀 더 선호하니까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단순화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단순화할 거냐면요, 되게 그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막 다각형 도형들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너무 복잡해서 사이드랑 샴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싹 다 제거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 구문이, 지금 보시면은 스위치 구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위치 구문의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가지고 스위치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커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 끝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끝 부분 먼저 제거해 버리고, 여기 이 부분도 스위치 이렇게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케이스 중에 케이스 1번은 필요 없고요, 통째로 제거해 버리고, 케이스 0번도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랜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0.8 이하일 때는 이런 형태의 렉탱글을 만들고, 이럴 때는 저런 형태의 렉탱글을 만들고, 지금 보면은 좀 그냥 크기 차이일 뿐인 거거든요. 이 중에 요거 이렇게 제거해 버릴게요. 샴퍼. 왜냐면 샴퍼 없애버렸으니까 제거해 버리고, 네,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이제는 그냥 사각형만 만드는 코드로 이제 바뀌었어요. 커먼.점 랜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랜덤하게 몇부터 몇 사이에 값을 뽑는다 이런 건데, 사실 그 프로세싱에 있는 랜덤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커먼.점 랜덤도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랜덤이어도 돼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랜덤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만 뽑아주는 랜덤이다 보니까, 그거를 최소 80에서 최대 120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meta.js도 자체적으로 그 랜덤 값이 몇부터 몇 사이인 랜덤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그래서 요게 있는 거고요. 커먼을 안 쓸 거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이 커먼도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커먼 제거해 버리고요.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고, 이 아래쪽으로 다시 이렇게 와보면 이제 랜덤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스택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월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위드스랑 하이트에 의존해서 만들어지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400의 0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게 가로가 400인 걸 보면, 이게 이제 이게 위, 아래, 그 다음에 이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네요. 그래서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인데, 저는 개념적으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이 좀 더 마음이 편해서 순서는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살짝 바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400이라는 값은 사실 0.5 곱하기 위드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0이라고 되어 있는 값 같은 경우도
0.5 곱하기 하이트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고 여기 800인데 여기 800 지점 위드스로 바꾸고 여기 600 지점은 하이트로 바꾸면 되죠. 말씀드렸듯이 사각형이 왼쪽 위를, 그러니까 포지션 값이 사각형의 왼쪽 위를 지목하는 게 아니라 중앙을 지목하는 걸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이 베타.js는. 이렇게 하고 너비는 이 두 개는 위드스.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하이트.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벽의 이제 두께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아직 그 화면에 그 어떤 것도 그 사각형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각형을 그리기 위한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벽 만들고 스택 만들고 했던 그 결과를 월드에다 이렇게 추가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잠깐 봅시다. console.log 월스, 그 다음에 console.log 스택 이렇게 뽑아보면은요, 검사에 들어가가지고 콘솔에 들어가 보면, 자, 스택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래요. 열어보면은 이 안에 데이터 구조가 이제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 bodi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타입이 컴포지트네요. 컴포지트고, 자, 이 아래에 있는 어레이 같은 경우에는 요 벽에 해당하는 0, 1, 2, 3, 4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벽 개체가 bodies를 통해서 만들어진 렉탱글이고, 지금 이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컴포지트의 스택이라고 하는 함수 메서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경우에는 타입이 이렇게 컴포지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친구들은 타입이 이렇게 body로 되어 있죠. 여기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키를 보고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열어보면 bodies라고 되어 있는 데를 또 이제 한번 열어보면은 이 안에 결국은 어레이예요. 어레이가 50개가 있죠. 50개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가로로 10개, 세로로 5개. 그거를 곱셈하면 50개죠. 각각의 개체가 이렇게 딱 열어서 보면은 네, 이 친구들 0번은 뭐 타입은 여기 아래쪽에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이 body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포지션 요소도 이렇게 다 있고요. 포지션 요소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감이 올 거거든요. 뭐냐면 이것들 for 구문 잘 돌려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요거를 화면상에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위에서 따로 이 스택이랑 월의 변수를 밖에 빼놨냐면은 그래야지 드로우 구문에서도 쓸 수 있어서 밖에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월 이렇게 만들고 스택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집어 넣어줬잖아요. 이 집어 넣어주면은 이 집어 넣어준 거랑 이거 사이에 계속 연결돼 있어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각각의 개체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단적으로 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월 말고 각각의 그 아까 개체들 있죠. 그 박스들. 그래서 스택 아까 보면은 데이터 구조상 검사 다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들어가 보면 stack.bodies 하면은 이게 50개짜리 어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for each 구문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함수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body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bodies의 for each니까 이 하나하나의 개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a body라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a body에 대해서 이 친구가 이제 안쪽에 데이터를 뭘 가지고 있냐, 뭐 앵글, 뭐 에리아, 박스, 뭐 바운드, 서클, 레디어스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는 이제 포지션이랑 위드스랑 하이트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나오죠. 포지션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포지션 찾아냈고요. 위드스랑 하이트는요 없어요. 위드스랑 하이트는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포지션이라도 한번 찍어 볼까요?
A 바디한테 포지션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안에 데이터 구조가 X랑 Y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이거 한번 화면상에 표시나 한번 해보죠. 조그맣게 서클 A 바디의 포지션 점 X, A 바디의 포지션 점 Y, 크기는 5짜리로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 그림 그릴 때 그 필 화이트로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하면 뭔가 나오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사각형들의 중심 점이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사각형이니까 우리 포지션 있으면 이제 위드스랑 하이트만 알면 이거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바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 바운드는요, 바운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뭐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우리가 그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사각형이 이제 이런 상태를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중간에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 기울어진 친구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 우리 주로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물체 이렇게 회전해 보면은 이것들을 다, 그러니까 최대 y 값, 아니 최소 y 값, 최대 y 값, 그다음 최소 x 값, 최대 x 값에 해당하는 지점들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이거 있잖아요. 요 바운딩 박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바운드예요. 그래서 이건 적당하진 않고, 사실은 이 친구들이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은 여기 들어있어요. 이 vertices에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친구들의 그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그 정점 포인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4점, 원 같은 경우에는 잘게 쪼개진 수많은 점, 그런 점으로 이렇게 다 잘게 쪼개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렉탱글로 그려야 되는 게 아니라 버텍스로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 for each A body에 대해서 각각의 바디마다 vertices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다시 for each를 돌려서 그것의 하나하나마다 이제 A vertex 혹은 이제 보통 이제 vertex라고 이렇게 돼 있죠. vertex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vertex에 대해서 vertex.x랑 vertex.y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 이것들 쭉 다 한 다음에 요거를 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도형으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긴 쉐이프 앞에 봐가지고 엔드 쉐이프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를 하면은 바로 터집니다. 왜 터지냐면, 여기서 제가 이거 버텍스라고 받아버리면 프로세싱에 있는 버텍스랑 이거 변수랑 이거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 vertex로 이렇게 바꿔서 이름 충돌하는 거를 피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상자가 후두두두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필 화이트가 아니라 스트로크 화이트, 그다음에 노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 벽에 대해서도 이 똑같은 구문을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지만 조금 다르긴 해요. 벽 같은 경우에는 walls for each 해주면 되고, 그러면 walls.for each가 A body에 해당하는 지점이랑 똑같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a body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월스 같은 경우에는 bodies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월스 자체가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이미 body고, 이 스택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는 그 컴포지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 안쪽에 bodies라고 하는 구조 안에 body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stack.bodies for each지만 이거는 words for each로 바로 들어오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요 부분은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넣어주면은 아마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벽 부분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우리 이 친구들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마우스 인터랙션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우스 인터랙션이 안 되는 상태죠. 마우스 인터랙션이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 적절하게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드를 양 옆으로 나란히 놓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게 원래의 코드 부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콘솔 로그 스택 월스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바 마우스는 mouse.cre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const 마우스는 마우스 대문자 마우스, 이 대문자 마우스는 저 위에 있는 요거죠. 네, 이 모듈을 이용해서 mouse.create 해가지고 만들 건데, 자, 이 create 할 때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게 이 render.canvas라고 하는 게 원래는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이 render.canvas의 이 소문자 렌더가 이 대문자, 여기 아까 있었던 대문자 렌더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잠깐 코드 다시를 가보면 이번 var 렌더는 render.create를 통해서 만들어진 개체인데, 이게 결국 넘겨주는 게 뭐냐면 캔버스 엘리먼트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똑같이 캔버스 엘리먼트 넘겨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도큐멘테이션에 이렇게 가보면 이 마우스에 크리에이트 부분에 보면 여기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엘리먼트에 HTML 엘리먼트라고 써져 있어요. 뭐냐면은 정확하게 HTML 엘리먼트를 넣어주면 돼요. 어떤 HTML 엘리먼트를 넣어주면 되냐면 이 캔버스를 넣어주면 돼요. 그럼 캔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여기 보면은 렌더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캔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받은 거, 크리에이트 캔버스를 변수로서 이렇게 받아 놓은 거, 여기 보면 렌더러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렌더러 라고 되어 있는 거에 .elt라고 이렇게 써보시면은 이 renderer.elt가 뭘 반환해 주냐면은 HTML을 반환을 해줍니다. 요거는 그냥 P5JS 문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한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콘솔 로그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renderer.elt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이렇게 해보면, 검사해 보시면 콘솔 로그에 찍혀서 나오는 것 중에 세 번째, 이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그 콘솔 로그 스택, 콘솔 로그 월, 그다음에 콘솔 로그 renderer.elt인데, renderer.elt 하면은 요 캔버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를 이 캔버스 위에서 작동하는 마우스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어야 될 요소는 뭐냐면은 const 마우스 constraint라고 해서 마우스 constraint라고 하는 모듈을 이용을 해서 만들 건데, 마우스 constraint가 뭐냐면은 이 constraint라는 거는 구속 조건인 거고, 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후두둑 떨어지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마치 그 가상의 실을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길이가 짧은 실을 연결시킨다라고 가정을 하고 걔한테 이렇게 휙 이렇게 끌려간다, 이런 식으로 물리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constraint, 마우스 constraint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세계 속에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우스 constrain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 친구도 이제 create 해주면 되는데, 마우스 constraint를 통해서 create 할 때는 뭐를 넣어줘야 되는지 한번 보러 가자고요. 가보면은 여기 constraint에 engine 넣어주면 되고요, options 넣어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옵션은 어떤 옵션 넣어주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create 자리에는 그 첫 번째는 engine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engine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engine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 해당하는 요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옵션에 마우스 자리에 마우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변수랑 필드 이름 똑같을 경우에는 그냥 마우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onstraint도 또 들어가 있네요. constrain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게 또 오브젝트 형태로 이렇게 넣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stiffness라고 하는 옵션이 있네요. 이건 똑같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stiffness 0.1을 넣고요. 여기 보면 렌더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하게 그 뭐죠? 그 렌더러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안 넣는 게 문제를 안 일으킬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constraint에 보면은 이 constraint object는 그래서 이건 constraint인데 이 메타의 constraint에 보면은 stiffness가 어떤 요소인지 한번 봅시다. 스티프니스가 되게 높으면은 되게 언스테이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경고가 있네요. 그래서 스티프니스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좀 찾아보자면, 잠깐만요. 뒤로. 스티프니스. 아이고. 일곱 개의 결과가 있는데, damping stiffness. The stiffness of constraint, the rate in which returns to resting. It should be very stiff. 0.2 act like a very soft spring. 네. 그래서 이거 서로 이렇게 붙잡은 거의 관계가 얼마나 그 타이트하냐 약간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혹은 서로 연결된 실이 얼마나 스프링 같냐 약간 이런 건데 이게 1이면은 되게 딱딱한 막대기 같은 상태가 되고 0.2면은 약간 스프링 같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 컨스트레인트 만들고 마지막에 보면은 뭘 하고 있냐면은 컴포지트에 add 해서 여기다 뭐뭐를 집어넣냐면 월드 집어넣고 월드에다가 마우스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잘 작동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 붙임하고 마우스를 집어서 이렇게 하려고 보면은 안 돼요. 잠깐만요. 제가 마우스를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뭔가 되긴 되는데 마우스와 이게 서로 일치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요즘에는 이제 픽셀과 실제 그 눈으로 보는 것과 이 픽셀 크기, 논리적 크기와 실제로 렌더링된 크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웹상에서 우리가 이제 확대 축소를 쓸 수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의 해상도나 모니터 그 해상도에 의한 스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돼 있어서. 그래서 약간 조정이 필요해요. 이 우리가 만든 마우스에 대해서, 아이고. 마우스한테 그 픽셀 레시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고 이 그 값을 우리 프로세싱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픽셀 덴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픽셀 덴시티 이 값을 마우스 픽셀 레시오랑 마우스 픽셀 레시오에 딱 이걸 넣어주면은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네 제대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상태가 딱 되죠. 그래서 마우스의 좌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딱 그 비율이 이제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는데 잠시 도큐멘트 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네, 제가 잠깐 들어갔다 와본 이유가 그 픽셀 레시오를 만드는 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가 도큐멘트에는 없고 console.log에 마우스 이렇게 뽑아 보면은 우리 처음에 만들 때 여기 마우스의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픽셀 레시오가 지금 2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도 우리가
픽셀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자면 console.log 픽셀 덴시티 한번 봅시다. 만들어진 단계에서 이게 바로 조정이 돼버려서 그런가? 이거 마우스를 이걸 만약 조정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이렇게 세이브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새로 고침 이렇게 해보면 우리의 픽셀 덴시티는 2인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친구의 아마 픽셀 레시오가 1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한 2배쯤으로 뻥튀기 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금 좌표계가 우리가 아까 그 마우스 픽셀 레시오 픽셀 덴시티 이 설정을 안 해주면은 마우스의 좌표가 얼마나 어그러지냐면 제가 예상하기로 이쯤을 클릭하면 아마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잡아 들어 올리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제가 이쯤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아마 오른쪽 끝에 있는 무언가를 아마 여기 근처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닌가? 좀 더, 예. 여기가 이제 거의 끝이라고 봐야겠죠? 한 여기 이쯤 집으면 끝에 있는 무언가 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쵸. 그러니까 마우스 좌표계가 한 2배쯤 어긋나 있어요. 1대2로 지금 축척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척을 맞춰주기 위해서 마우스 안에 있는 픽셀 레시오 값을 픽셀 덴시티랑 동일한 값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이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거 픽셀 로그 이거 찍어보기 전에는 이게 서로 안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 삭제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세이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하고 우리 뭐라 그러죠? 메타.js랑 요거를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엮을 수 있고 클래스화 시켜가지고 각각의 색을 여러분이 관리하는 스타일로도 이제 할 수 있겠죠. 클래스화 시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건데 그거는 솔직히 한번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클래스한테 각각의 바디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각각한테 이제 들어갈 색깔도 이제 하나의 변수로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 인스턴스가 하나하나의 이 바디들을 이렇게 갖고 있게 하고 인스턴스 하나당 이 바디 하나 그 다음에 컬러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엮어주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P5JS랑 메타.js 같이 엮어서 사용하는 어떤 기본 예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컨케이브나 이런 것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